자, 업데이트를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제 사실 업데이트가 좀 어렵습니다. 업데이트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구현할 줄 알면 딜리트는 자연스럽게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보시면 이제 리스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입력값의 업데이트, 기존에 이제 우리가 리드까지 구현했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했을 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만든 리스트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이지? 그러면 이걸 일단 먼저 보여줘야지, 고객한테 일단 게시물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원하는 거를 집어가지고 선택을 해서 삭제를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덱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0번째, 뭐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뭐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뭐 우리가 그냥 어쨌든 간단한 그냥 프로그램 만든다 했을 때 0번째로 접근했을 때 얘가 0번째니까 얘를 삭제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이제 어떤 값으로 수정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 입력하면 진짜 하이로 값이 수정되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리드 딱 했을 때 정말 이게 하이로 바꿔서 출력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이건 해줘야겠죠. 자, 밑에다가 자, 이건 써주겠습니다. 엘리프 cmd 업데이트. 요게 이제 일단 먼저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거.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만든 게 없잖아요. 자, 요거 일단 복사해서 자, 가져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져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리스트, 그러니까 즉 리스트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 그대로 프린트 해가지고 데이터 스토어 우리가 했던 거 그냥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말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해봤을 때, 자, 다시 실행했을 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정말 데이터 스토어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뭐야? 업데이트 cmd. 제가 요걸 이렇게 안 했죠? 다시. 자,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근데 보면,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진행해볼게요. 뭐 add bb 뭐 하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얘도 동일하죠. 얘도 어떤 게 동일하냐면, 자, 고객이 데이터를 입력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그거는 어디서 구현했다? 요 위에서 우리가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리드 부분. 그쵸? 그럼 리드 부분에서 이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if만 돌면서 당연히 이제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없으면 당연히 안 보여줄 거고, 만약에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면 데이터 보여줄 거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일단 그거 먼저 하기 전에 데이터가 먼저 없는 경우, 자, 다시 업데이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야겠죠. 그쵸? 그리고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요건 했으니까 요거는 완료하면, 자, 여러분들 뭐든지 내가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뭐라고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게 뭐예요?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걸 완료를 했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뭐 업데이트 입력 받기. 그렇죠?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완료가 됐죠. 그럼 체크. 그러면 그 다음 뭐 있어요? 데이터 스토어 출력하기. 이것도 지금 완료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뭐 데이터 없는 경우 보여주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은 아닌데, 이거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쓰기 바빠요. 일단 코드를 쓰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뭐 알고리즘 테스트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뭐도 그렇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성하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코드를 먼저 딱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구현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메모장이나 뭐든 어디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먼저 코드부터 작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일단 뭐 어떻게든 작성을 다 했다 합시다. 근데 실행했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 그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진짜 이거는 현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코드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뭘부터 할 건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명세서 같은 걸로 출력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다 했을 때 명세서 같은 걸로 출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뭘 할 건지를 쫙 담는 그런 명세서를 기획팀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할 때 대부분 보면 코드 작성하기가 바쁩니다.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거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없는 경우 보여주지 않기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내가 뭐 해보는 거예요? 요거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수정 대상을 선택하세요. 그쵸? 뭐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뭐 수정 대상을 선택해서요. 메시지 출력.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이런 거라도 해봐야겠죠. 메시지 출력.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연습이고 진짜 이렇게 이게 습관만 된다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정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띄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일단 쓰는 거예요. 일단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쓰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일단 쓰세요. 어떤 값으로 수정할까요? 왜냐면 얘네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니까. 프린트 어떤 값으로 수정을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쓰세요. 그리고 프린트.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어준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그냥 다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해봤다? 그럼 진짜 잘하신 거죠. 자, 업데이트. 그죠? 당연히 없으니까 뭐 AA, add, bb 했을 때 업데이트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수정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했을 때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쨌든 메시지를 받는 거니까 여기다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프린트 대신에 인풋 작성할 수 있겠죠. 인풋. 근데 어쨌든 얘는 인풋이니까 얘도 어떤 데이터를 받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뭐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인풋 인덱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력받는 인덱스다. 아니요, 입력받는 인덱스다 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변수명을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명을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고 나서 또 실행해보는 거예요. 또 실행. 그러니까 조금 만들고 실행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내가 작성한 게 잘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뭐 수정 대상 뭐 0번 당연히 지금 뭐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 대상을 선택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값으로 수정할까요?도 뭐예요? 당연히 이것도 인풋으로 바꿔야겠죠. 인풋. 이제 뭐 하이 지우고. 그리고 얘는 뭐라 할까요? 얘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인풋 업데이트 데이터. 좀 길지만 인풋 업데이트 데이터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볼까요? 자, 인풋 하이로 값이 수정되었습니다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토가로 쓰고 처음 포맷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맷 해가지고 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게. 그러면 실행해볼게요. 자, 뭐 add 당연히 이제 뭐 데이터 없으면 뭐라고 하니까 bb 그리고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 수정 대상 입력해달래요. 0번 입력했어요. 어떤 값으로 수정해줄까요? 뭐 하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죠.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 출력이라도 해본 거잖아요. 그쵸? 요런 메시지라도 우리가 출력을 해본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까지 할 거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로 프로그램 처음 만드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건 진짜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봤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예요? 자, 정말로 데이터가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예를 해볼까요? 실제로 입력한 수정 아니지. 우리가 입력한 인덱스 번호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요게 일단 먼저 돼야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수정하기를 할까요? 수정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얘가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인풋 인덱스로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데이터 스토어한테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모르면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 그냥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리스트를 선언해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한다는 게 뭐예요? A 0번째잖아요. 0번째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번째로 접근해가지고 얘를 출력하는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출력을 우리가 0번째 요소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죠, 그렇죠? 1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을 0번째 요소를 수정한다는 거 뭐예요? 인덱스로 접근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0번째가 어떻게 됐어요? 수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테스트, 내가 모르면 테스트로라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스토어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인풋 인덱스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값이 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요 인풋 인덱스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럼 뭐 여러분 고객이 뭐 0,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준다? 정말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왜냐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값으로 수정해야 할까요? 했을 때 요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자,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리드, 즉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대상 선택하고, 그러면 이거 0번 선택했으면 언더값 수정할까요? 나오겠고, 그렇죠? 자, 해볼게요. 자, add, 그리고 뭐 b, 저장할까? a, add, bb. 자, 업데이트. 0번째 해볼게요. 그러면 하이. 자, 뭐야? 그러니까 지금 오류 났죠, 그죠? 오류 났을 때 그 오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오류 메시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타입 에러, 리스트 뭐 indices must be 뭐 인티저가 뭐예요? 정수란 말이에요. or 뭐 slices not str, 즉 뭐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보고 내가 모르겠다 하시면 요거 구글링해서라도 검색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어를 모르겠다 하시면. 자, 그런데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요걸 캐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수정 대상을 선택하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0번, 1번, 2번 입력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뭘로 들어온다 했어요? 문장으로 들어온다 했어요? 숫자로 들어온다 했어요? 다 문장으로 들어온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는 문장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수로 형변화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소괄호 검사시고 여기다가 인트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어쨌든 안 배운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풋 개념 설명드릴 때 정수를 형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보는 거 다시. add, a, add, bb, 업데이트, 0번째.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하이.
그러면 하이로 정상적으로 우리 값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드 했을 때 정말로 수정된 값이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리드 들어왔네요. 하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이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 우리 했네. 그런데 자 경우의 수 테스트. 자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생각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프로그램은 경우의 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객이 입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고객이 잘못 입력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하는데 0 밑으로 입력을 했다거나. 이해되시나요? 지금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뭐 넣었어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뭐냐면 고객이 잘못 입력한 경우. 잘못 입력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요. 만약에 고객이 뭐 인풋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 인덱스가 뭐예요? 고객이 입력하는 데이터 번호겠죠. 근데 고객이 뭐 마이너스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고객한테 입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데이터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0번부터. 그렇죠? 0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객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한다거나 뭐 다른 걸 입력한거나 뭐 아니면 그 데이터 스토어보다 길이보다 넘는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어의 길이를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데이터는 뭐 2밖에 없는데 두 개밖에 없는데 뭐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1번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류가 터지겠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len 데이터 스토어가 뭐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스토어의 현재 길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입력하면 데이터 길이는 두 개겠죠. 근데 두 개인데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 번호는 0, 1인데 2를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를 입력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 요게 통과가 돼야거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고객이 잘 입력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else 해가지고. 그런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지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실행. 자 add에서 AA add bb. 그래서 업데이트 했어요. 자 고객이 이제 숫자를 입력하겠죠. 인덱스는 분명히 0, 1이에요. 근데 고객이 만약에 2를 입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하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할 오류가 뭐다? 리스트 어사이먼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즉 2번째는 없는데 고객이 2번을 입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번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자, 요 데이터 스토어의 길이보다 마이너스 1에 1. 그러면 그거보다 큰 값을 입력했다? 즉 뭐예요? 그러니까 0, 1인데 어쨌든 얘는 2잖아요. 그쵸? 2인데 그거 마이너스 1이라면 0, 1인 거잖아요. 0, 1. 그쵸? 그러면 거기 이제 그거보다 큰 값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제 고객한테 잘못 입력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쵸? 뭐 마이너스 1번째는 또 입력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 인덱스니까 뭐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좀 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포맷 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스토어 여기
근데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요거를 변수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last 데이터 인덱스. 이게 뭐예요? last 데이터 인덱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 스토어의 last 데이터 인덱스 번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개가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0, 1. 얘는 2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지막 길이는 1인 거죠. 그렇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녀석한테. 얘도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요게 통과가 되고 그리고 수정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통과됐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당연히 거짓이면 실행도 안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아, 수정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애들 뭐 A 애들 BB 업데이트 뭐 예를 들어서 하이 뭐 일단 고객이 예를 들어서 지금 01이에요. 근데 2를 입력했어요. 뭐야? 내 인풋 업데이트 뭐야? 인풋 업데이트 데이터 아 얘를 못 찾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애들 A 애들 BB 업데이트 했을 때 고객이 이제 잘못 입력하면 2번을 입력했어요. 뭐 그러면 인풋 자 이걸 읽어볼까요? 자 name input update 데이터 아 데이터라 했구나. 데이터죠. 데이터 그리고 됐나? input 데이터 input update 데이터 몇 번째야? 이 라인 53번째 여기서 input update 데이터 스토어 인풋 인덱스 데이터 스토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애들 A 애들 BB 업데이트 뭐 예를 들어서 2번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1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와야겠죠. 그쵸? 잘 되죠? 그 다음에 고객이 다시 업데이트해서 1 입력했어요. 그럼 1번째는 얘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 그러면 하이로 값이 수정되었습니다. 리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업데이트 관련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업데이트 구현 됐습니다.